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KCB 가톨릭 방송 후원회를 위한 월미사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 뉴저지 가톨릭 센터에서 봉헌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내 신부의 세상살이 시즌2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신부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신부의 세상살이 시즌2의 황필구 신부입니다. 이제 어느덧 9월이죠. 학교도 그렇고 본당 단체 모임들도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있는 시기예요. 어떻게 여름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여행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어디 좋은 휴양지에서 푹 쉬다 오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 여의치 못해서 쉬지도 못하신 분들, 또 집에만 머물러 계셨던 분들도 분명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여름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행을 아주 좋아하는데 주로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한다거나 어떤 문화적인 체험 아니면 성지를 또 가보고 또 위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 하는 그런 배우고 경험하는 여행을 선호해요. 바닷가, 해변, 휴양지에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는 물론 그런 휴가도 굉장히 좋겠지만 아직까지 저는 뭔가 생산적으로 시간을 쓰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이번 휴가는 어디 해외로 멀리 다니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마땅한 곳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에도 당연히 역사적인 장소들이 많지만 역시 미국 내 주된 여행지라고 한다면 국립공원들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미국이란 이 나라가 정말 축복받은 땅이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때는 역시 멋진 국립공원들을 다닐 때인 것 같아요. 자원과 인력도 풍부한 데다 이런 멋진 자연 경관도 이렇게 많이 소유하고 있는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 싶죠. 몇 주 동안 여러 국립공원들 그리고 다른 크고 작은 도시들을 포함한 여러 곳을 다녔는데 일부 일정은 우리 이상빈 알렉산더 신부님하고 퀸즈 성당의 박효식 사도 요한 신부님하고 합류해서 함께 다니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우선 저 혼자서 알래스카를 먼저 다녀온 이야기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나눠볼 것이고 나머지 여행지들은 다음 시간에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래스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역시 빙하나 눈 덮인 산, 추운 날씨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역시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기온이 낮았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7, 8월은 그래도 꽤 따뜻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반팔로 다닐 정도는 아니지만 스웨터나 얇은 자켓 정도 걸치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온도였습니다.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여름엔 낮이 굉장히 길어요. 밤 11시 반 정도는 돼야 해가 지더라고요. 북극의 근처로 가기 때문에 약간 백야 현상에 가까운 일출일몰 시간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겨울엔 또 해가 엄청 빨리 지겠죠. 우리가 여행을 하면 보통 어느 정도는 멀리 가기 마련인데 그 이유는 이색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뭔가 하나라도 다른 걸 찾는 거죠. 바다로 우리가 가는 이유는 지금 바다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바닷가에 살고 있는 사람이 뭐하러 굳이 바다를 찾아가겠냐고요. 극도로 고요하고 경건한 분위기의 수도원에서 생활하는 수도승들도 피정은 반드시 다른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래스카 같은 곳을 간다는 건 바로 뭔가 다른 어떤 걸 경험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먼저 알래스카의 앵커리지로 갑니다. 앵커리지에 꼭 뭐가 있다기보다는 앵커리지를 베이스로 해서 다른 곳들을 다니기 위해서예요. 벌써 경치부터가 달라요. 앵커리지 시내는 이렇게 평평한 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저 멀리에는 눈 덮인 산들이 보입니다. 일단 나무들이 평소에 보던 것들이 아니라서 벌써 이국적인 느낌이 확 나요. 앵커리지 시내에서는 그다지 볼 게 없기 때문에 따로 할 게 계획을 짤 수가 없는데 저는 도착한 날에 시간을 조금 내서 뮤지엄에 가봤습니다. 앵커리지 뮤지엄이죠. 알래스카 역사의 흔적들 또 미술품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역시 굉장히 좋더라고요. 알래스카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생활상을 그린 작품들, 또 전시물들, 유물들, 또 사진 작품들을 둘러보면서 자연스럽게 알래스카의 역사를 눈으로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알래스카 여행을 다녔는데 먼저 발데즈라는 곳으로 갑니다. 앵커리지에서 운전해서 가면 한 5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중간에 한 번씩 쉬고 식사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냥 하루를 통째로 이동하는 데 쓴다고 봐야겠죠. 아무튼 천천히 운전해서 가는데 알래스카는 장거리 운전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경치가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유타나 아리조나 이런데 사막을 몇 시간 동안 운전하다 보면 처음에는 신기하지만 금방 지루하거든요. 근데 여름에 알래스카는 너무 멋있어요. 한쪽에 나무들이 있고 옆에는 강이 흐르고 멀리에는 산 경치가 펼쳐지는데 눈이 쌓여 있고 가다 보면 자꾸 멈춰서 사진 한번 찍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마구마구 듭니다. 아무튼 그렇게 여유 있게 쉬면서 갈 수가 있어요. 자, 발데즈에서 뭘 하느냐? 크루즈를 탑니다. 배 타는 거예요. 빙하 보러 가는 거죠. 발데즈는 프린스 윌리엄 사운드라는 섬과 좁은 만으로 이루어진 알래스카 동남부 해안에 알래스카만으로 나아가 이어지는 해협의 작은 도시인데 여기서 크루즈를 타고 프린스 윌리엄 사운드를 나가는 거예요. 빙하도 보고 바다 표범도 보고 여러 종류의 고래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발데즈라는 지명이 예사롭지 않아서 찾아보니까 역시나 스페인 탐험가의 이름을 따서 18세기 말에 이 도시명이 지어진 것이었더라고요. 아무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시내 안에서도 바깥으로 둘러싸여 있는 눈 쌓인 산들 사이로 짙은 안개가 낀 풍경이 펼쳐지더라고요. 어디 영화에서나 보던 한 장면 같은 분위기를 실제로 느껴봤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자, 오전에 배를 타고 나가서 한 6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예요. 배 안에서도 간단한 식사가 나오고 아니면 알아서 먹을 것을 챙겨가도 되는데 배를 타고 보니까 그동안 한 명 코빼기도 안 보이던 한국 관광객들이 단체로 타고 있더라고요.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오신 건 아니고 저처럼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가족끼리도 오시고 어머님들끼리 오시고 그런 것 같았어요. 옆 테이블에서는 막 귤 까드시고 저쪽 한편에서는 막 웃고 떠드는 소리도 들리고 순간에 제주도에서 우도 가는 배를 내가 지금 타고 있는 건가?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자 이렇게 사진도 제가 열심히 찍고 동영상도 많이 찍어 왔는데
어쨌든 저는 빙하라는 걸 처음 본 거니까 신기하기도 했고 또 굉장히 흥미롭기도 했습니다. 특정 광물 때문에 빙하 색깔이 이렇게 에메랄드빛이 나는 것 같은데 참 아름답기도 하더라고요. 날씨는 굉장히 흐리고 비도 약간 부슬부슬 내렸지만 좋은 경치도 보고 바다 표범들 노는 모습, 또 고래나 돌고래들 해수면으로 숨쉬러 나오는 모습도 수족관에서만 보다가 자연에서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이 역시 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앵커리지로 돌아와요. 하루 쉬고. 그리고 어딜 또 가느냐? 탈키트나라는 곳으로 올라가요. 탈키트나에서는 경비행기를 탈 수가 있어요. 한 10명 정도가 탈 수 있는 경비행기를 타고 한 2시간 조금 안 되게 눈 덮인 산들 사이로 경치 구경을 합니다. 당연히 나무라고 할 것들은 없고 약간 햇볕이 드는 부분에는 풀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척박한 돌산들이지만 눈이 쌓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멋집니다. 지금 지구상에 인간의 손길이 안 닿아 있는 곳이 아마 거의 없을 텐데 이런 곳은 사람이 살 수도 없을 테고 특별한 광물 자원이 있지 않는 한 손댈 일도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본다면 지구 생성 이후에 지금까지 가장 원래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곳들은 결국 이런 곳들이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역시 사진들 또 영상들 찍어봤는데 위에서 보는 경치가 정말 일품이죠. 중간에 산 중턱에 내려서 눈밭에 조금 쉬다가 돌아옵니다. 자, 이 당시에 뉴욕이나 한국은 굉장히 더웠다고 하는데 저는 겨울 옷을 챙겨갔어야 할 정도로 너무나 시원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역시 다시 앵커리지로 돌아옵니다. 또 하루 저녁은 쉬고 다음날 또 다른 곳을 가는 것이죠. 이번 여행을 하면서 특이했던 점 중에 하나는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다닌 곳들은 최소한. 그래서 관광객들이 별로 없나 하면서 하다가 밥때가 돼서 식당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특히 앵커리지 같은 도시는 뭐 딱히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식당이나 바에 들어와서 밥 먹고 술 마시고 그러는 거죠. 특히 낮도 기니까 할 거라고는 먹고 마시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여행지들도 마찬가지인데 식당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큼 휴가 온 여행객들이 많다는 거예요. 공항에도 사람들이 많고 비행기도 항상 만석이에요.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 착용은 항상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죠. 해외로는 못 나가니까 국내에서 좋은 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동안 어딜 다니지도 못했던 어떤 일종의 보상 심리가 있어서 이번 여름에는 특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어디든 그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식당에 들어가면 항상 줄이 길어서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니까 그냥 다른 한가한 곳에서 먹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식당에서도 종업원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실업수당이 꼬박꼬박 나오니까 굳이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젊은 사람들도 아무도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식당 같은 데서는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회전을 빨리빨리 못 시키고 손님들은 기다리는데 테이블 정리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식당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요새 일할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렵대요. 복지 구조나 뭐 그런 거 다 좋은데 나중에 후폭풍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뭐 당연히 올 것 같고 서민들을 위한 어떤 정책들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기는 한데 완벽하게 적용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파산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놀고 먹으면서도 돈을 벌고 있고 우리가 매 주일 미사 때마다 정치인들 같은 국가 지도자들 위해서 특별 지향 기도를 올리는데 이럴 때일수록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위해서 더 마음을 써줘야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마지막 코스로 스워드라는 곳으로 앵커리지 기준으로는 내려갑니다. 저는 차를 렌탈해서 다녔기 때문에 스워드까지 운전을 해서 갔지만 기차를 타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는 길이 너무 예쁘고 기차를 타고 간다는 것 자체도 어떤 낭만이 있기 때문에 좀 색다른 기분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스워드에서는 빙하 등산 코스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루트가 있는데 저는 엑싯 빙하 하이킹 트레일을 걷기로 했습니다. 이색적인 곳을 또 발로 걸어서 직접 하이킹하는 것도 참 재미가 있죠. 점점 이제 빙하가 가까이 보이고 저는 이미 프린스 윌리엄 사운드에서 빙하를
봤기 때문에 뭐 아주 신기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조금 아쉬웠던 건 이 빙하가 점점 녹고 있다라는 거예요. 해마다 눈에 띄게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안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빙하가 다 없어져 보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 복합적인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비교적 몇 군데 안 다닌 것 같지만 알래스카는 그냥 운전하는 길조차도 너무 아름답고 독특해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 휴가 중에 알래스카 이후에 다녔던 국립공원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알래스카 일정을 후반으로 나중에 넣었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알래스카의 그 깨끗하고도 웅장한 자연은 정말 사진 한 장에 담기에는 너무 커다란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최소한 한 번은 더 알래스카를 가보고 싶은데 그때는 페어뱅크스라는 곳으로 가서 오로라를 한번 보고 싶어요. 아이슬란드나 캐나다를 가도 오로라 구경할 수 있는 곳들이 많다고 하는데 국내에서 갈 수 있는 곳 먼저 한번 가보고 싶어요. 고요하고 또 밤하늘에 별 보면서 신기한 오로라도 볼 수 있다고 하는 그 알래스카 다음 여행도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언젠가는 꼭 한번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알래스카 여행 제 지난 여름에 다녀왔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까도 미리 예고를 드렸듯이 우리 이상빈 신부님과 박효식 신부님과 함께 국립공원들 여러 곳 다녔던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내 신부의 세상살이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이상빈 알렉산더 신부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을 통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5시에 1시간씩 2차례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타임워너 스펙트럼 1493번과 케이블 비전 옵티멈 1153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4U 그리고 KCB 가톨릭 방송 어플을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